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 유럽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폴란드 바르샤바의 평범한 중학교 역사교사. 마르타는 우연히 접한 한국의 독립운동사 자료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점차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죠. 마르타의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점차 학교 전체, 그리고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감동의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때로는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한 교사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국과 폴란드,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나라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지금부터 마르타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문화교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란드의 한국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샤바의 가을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크로코프스카 중학교의 붉은 벽돌 건물은 더욱 고색창연한 모습을 드러냈죠. 3학년 2반 교실, 마르타 코발스키 선생님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의 무관심한 표정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지요. 자, 오늘은 20세기 초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마르타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몇몇은 졸고 있었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죠. 마르타는 6년 전 우연히 접한 한국의 독립운동사 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처럼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폴란드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던 것처럼 한국도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했죠.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3.1운동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1919년 한국인들이 전국에서 일으킨 평화적 독립운동입니다. 우리 폴란드의 1월 봉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는 용기를 얻어 더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곧 종소리와 함께 수업은 끝나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고 마르타는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마르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넬리아가 서 있었죠. 한국이요. 정말 우리 폴란드와 비슷한가요? 마르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르타는 아넬리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대화는 그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마르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같이 식료품을 고르던 중 그녀는 한 구석에 새로 생긴 작은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안 푸드 섹션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 다양한 동양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마르타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태국 쌀국수, 일본 라면, 중국 소스 등 익숙하지 않은 제품들 사이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김치라고 적힌 유리병이었습니다. 빨간색 양배추처럼 보이는 음식이 담겨 있었죠. 김치.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라고 하던데. 마르타는 망설임 없이 김치 한 병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강한 마늘 향과 매운 향이 코를 찔렀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향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맛보니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씹을수록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타는 인터넷에서 김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김치의 역사, 문화적 의미, 건강상 이점까지. 그리고 그 검색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복, 한옥, 그리고 한글까지. 마르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거야.
내 수업에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 마르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일찍 학교에 도착해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카즈미에 씨 교장 선생님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세계 식문화 주간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역사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마르타의 열정적인 제안에 미소를 지었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이 걱정되는군요. 왜 하필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마르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긴 대화 끝에 교장 선생님은 조건부로 마르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주 동안의 시범 수업 후 반응을 보고 계속할지 결정하기로 했지요. 마르타는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도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마르타의 한국 문화특별 수업 소식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함께 의아해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죠. 교무실에서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한국이지? 우리와 더 관계가 깊은 유럽 국가들도 많은데 말이야. 역사학과 수석교사인 야누 씨가 커피를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마르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문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적 경험이 놀랍도록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어 교사 아그네 슈카는 마르타의 아이디어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신선한 시도네요. 저도 수업에 참관하고 싶어요. 그렇게 첫 특별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르타는 교실을 한국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한글 포스터와 한국 지도, 그리고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탁자 위에는 직접 준비한 김치와 떡볶이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르타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특별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은 우리와 참 많이 닮은 나라, 한국으로 말이죠. 마르타는 먼저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간단한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아픔, 그리고 그 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맛의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여기 있는 건 김치라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마르타가 김치를 나눠주자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어떤 학생들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빨개요? 토마시가 코를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을 배추에 버무려 발효시킨 음식이에요. 한국인들은 매일 이것을 먹는답니다. 마르타가 설명했습니다. 몇몇 용감한 학생들이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라 물을 찾았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넬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업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마르타는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이냐는 내용이에요. 마르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도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어도. 특히 요즘같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날 오후 학부모의 대표인 카타지나 바웨카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마르타의 수업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폴란드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부족한데 왜 하필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가르치는 건가요? 게다가 매운 음식은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르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웨카님, 이 수업은 단순히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역사적 공감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건강식품이랍니다. 대화는 팽팽하게 이어졌지만 마르타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부모회는 수업을 지켜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팎의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크로코프스카 중학교의 논란의 한국 수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의견이 뜨겁게 오갔습니다. 마르타는 밤마다 다음 수업 계획을 세우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떠올리면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이건 단순한 문화 수업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일이니까. 마르타는 책상 위에 놓인 교환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한국의 현대 문화, 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학생들의 관심을 더욱 끌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르타는 멀리 동쪽에 있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 이상하게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녀에게 내일을 위한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을 앞두고 마르타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불닭볶음면이 도착했고 그녀는 이것을 활용해 더 흥미로운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업 후 학부모들의 반발과 일부 교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무겁게 했죠. 수업 시간 마르타는 작은 휴대용 전기포트를 가져와 교실 앞에 놓았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현대 문화, 특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르타가 빨간 포장지에 라면을 들어보이자 몇몇 학생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라면이요? 저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매운 라면 도전하는 영상이었어요. 마테우 씨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불닭볶음면이라는 한국의 매운 라면이에요.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죠. 마르타는 물을 끓여 라면을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한 향이 교실에 퍼지자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평소 수업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까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 용감한 지원자가 있나요? 이 불닭볶음면을 맛볼 사람?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예상 밖의 인물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반에서 가장 내성적이고 조용한 마치에이였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마치에이가 앞으로 나와 포크로 라면을 집어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으악, 물 하고 외쳤습니다.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곧 다른 학생들도 도전해보겠다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와 그 배경에 대한 마르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실은 저 오징어 게임 봤어요. 한 학생이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좋아해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마르타는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한국 문화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니요.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뒤에 있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니까요. 이건 우리 폴란드의 역사와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교실을 나갔습니다. 몇몇은 마르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고 일부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마르타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실 뒤편 게시판에 학생들이 직접 그린 한복 인형과 한글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누군가가 가져온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었죠. 이건 누가 한 거죠? 마르타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방과 후에 모여서 만들었어요. 아넬리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따라 그렸어요. 그날 이후로 마르타의 수업은 점점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교실에 가져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왔고 또 다른 학생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워와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이 수업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대표 카타지나는 교장실을 다시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한국 음식과 노래만 이야기해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세뇌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마르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소. 학생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긍정적이지만 학부모들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소. 마르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배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아닐까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계획된 2주를 마무리해보세요. 그 후에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마르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주방장인 헬레나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헬레나 할머니는 마르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예요. 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도전해봤어요. 어떨까요? 마르타는 깜짝 놀라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김치와는 조금 달랐지만 폴란드식으로 재해석된 맛이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헬레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손자도 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집에 와서 김치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폴란드 사람들도 양배추를 발효시켜 먹잖아요. 그리 낯선 음식은 아니더군요. 이 만남은 마르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지라도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르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헬레나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 수업은 단순한 특별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지요. 마지막 주 수업에서 마르타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한국 문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선택해 작은 프로젝트를 해볼까요? 그림, 글, 음식, 노래 등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도 좋아요. 학생들은 즉시 흥분된 표정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활기찬 토론으로 가득 찼고 마르타는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역사 수업에 무관심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타가 교무실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르타 선생님, 바르샤바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편지가 왔소. 마르타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우아한 한글 로고가 새겨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공식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4회 한국-폴란드 문화교류 우수교사상 수상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마르타는 편지의 첫 줄을 읽으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청장에 따르면 마르타의 한국 문화 수업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문화원에 알려졌고 그들은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한국-폴란드 우호상 후보로 그녀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지요. 믿을 수가 없네요. 마르타가 중얼거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선생님.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노력이 이렇게 인정받다니 기쁘오. 이 소식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축하를 전한 사람은 그동안 마르타의 수업에 비판적이었던 야누시 선생이었습니다. 솔직히 난 여전히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가 안 가.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분명해. 축하해, 마르타. 그의 축하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마르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가 학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실 앞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 바르샤바 일보의 카타지나입니다. 한국문화원의 수상 소식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마르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진심과 학생들의 놀라운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공감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그녀의 교육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지요. 문화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음식, 음악, 예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사이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날 신문 일면에 실렸고, 제목은 혁신적 교육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바르샤바의 역사 교사였습니다. 기사는 마르타의 수업 방식을 상세히 소개하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계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함께 실렸지요. 이 기사는 학교 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학부모들도 조금씩 태도를 바꿨고, 학교 운영진은 마르타의 수업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 날이 다가오자 마르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던 그녀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녀의 시상식에 함께 참석하고 싶다는 의견을 모아 교장 선생님께 건의했고, 교장 선생님은 이를 특별 체험학습으로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요청했다니 정말 감동이네요. 마르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마르타와 학생들은 단체로 바르샤바 시내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마르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년 전 우연히 책 한 권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접했을 때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문화원 내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한복을 입은 안내원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벽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사진과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상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행사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 폴란드 교육부 인사, 그리고 여러 문화교류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마르타의 이름이 호명되자 학생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에 오른 마르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학생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지지해주는 동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 문화의 매력이 함께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학생들,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을 가진 한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마르타의 수상 소감은 짧았지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문화를 통해 역사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국문화원장은 마르타와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떡갈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고, 학생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의 호기심을 보이며 맛보았습니다. 식사 중 문화원장은 마르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 저희가 7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역사교사 포럼에 폴란드 대표로 참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더 많은 교사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르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안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라니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그날 밤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마르타는 창밖의 바르샤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이후 마르타의 한국 문화 수업은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수업을 국제문화이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규 과정에 포함시켰고, 다른 교사들도 자신의 수업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는 이러한 변화의 기쁨을 느끼면서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수업날, 마르타는 특별한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국 문화를 총정리하고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작은 축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한국 관련 작품들로 꾸며졌고, 복도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향이 솔솔 풍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한국 문화여행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호기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마르타가 수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교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마르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간에는 낯선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노부인이 폴란드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이국적인 억양이 묻어났습니다. 마르타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실까요? 노부인은 천천히 교실로 들어와 뒤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 수업하세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르타는 의아했지만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학생들은 차례로 나와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아넬리아는 한글로 쓴 짧은 시를, 토마시는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의 모형을, 마치에이는 직접 만든 김치 레시피를 소개했습니다.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노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마르타가 수업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노부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앞으로 나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걸음으로 교실 앞으로 나왔고 잠시 학생들을 바라보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김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 당시 폴란드로 피난 온 고아였어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마르타의 시선이 소피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을 잃었고 폴란드 의료단이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그 후 폴란드 가정에 입양되어 여기서 자랐죠. 저는 제 한국 이름도 고향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신문에서 이 학교의 한국 문화 수업에 대한 기사를 보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렸습니다. 마르타는 숨을 멈춘 채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실에서 저는 제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고향의 모습을 보았어요. 학생들이 그린 한복, 한옥, 그리고 그 음식 냄새는 제가 잊고 있었던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수업은 나에게 다시 고향을 안겨줬어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찾던 것을. 고맙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마르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소피아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아 할머니, 저희 수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에요. 소피아는 마르타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통에 폴란드로 오게 된 과정,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책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인으로 자랐지만 항상 제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르타와 소피아는 교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국 관련 물건인 작은 비취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친모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한국에 가신다면 이 목걸이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가족과 연결된 유일한 단서니까요. 마르타는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꼭 알아보겠습니다, 소피아 할머니. 그날 이후 소피아는 종종 마르타의 수업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르타의 수업에 역사적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주었고 학생들은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을 통해 더욱 생생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마르타에게 소피아와의 만남은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문화 수업이 아닌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고 단절된 연결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7월 초 마르타는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한 구석에는 소피아 할머니의 비취 목걸이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지요. 마르타는 한국에서 이 목걸이의 역사와 의미를 알아볼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르타가 출근 준비를 하며 라디오를 틀자 놀라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 남부 지역에 대규모 김치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형 식품기업 하늘식품과 폴란드 농업협회가 협력하는 이 프로젝트는 약 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르타는 놀라움에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설립을 넘어 폴란드 학교의 건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치의 건강상 이점과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르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녀의 작은 수업에서 시작된 문화적 관심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학교에 도착한 마르타는 같은 뉴스를 들은 동료 교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은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르타 선생님,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소. 그 김치 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선생님을 추천했다는군요. 마르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역사교사일 뿐인데. 선생님의 한국 문화 수업이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소. 농업부 장관의 딸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아이가 집에서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마르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업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르타는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농업부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에서 온 하늘식품의 대표단과 폴란드 농업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는 폴란드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치와 폴란드 전통 발효 음식인 오고르키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르타는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김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폴란드와 한국의 발효, 식품 전통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종합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놀랍네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실제 교실에서 성공적인 문화교류 수업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자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는 5시간 넘게 이어졌고 마르타는 자신의 교실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김치를 맛보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국 음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폴란드의 발효 음식 전통과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한국 대표단은 마르타의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를 프로젝트의 교육자문위원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문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마르타는 이 소식을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수업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발전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일부 학생들은 미래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아넬리아는 마르타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마르타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수업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꿈에 그리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마르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이미 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공항시설,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도처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코발스키 선생님, 여기 있어요. 공항 출구에서 한 여성이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화원에서 파견된 가이드 박소연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미 저희 문화원에서 유명해요.
소연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폴란드어 인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은 마르타의 한국어 인사에 밝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두 사람은 즉시 친밀감을 느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소연은 마르타를 호텔로 안내하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마르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역사 교사 포럼이 첫날이고 그 후에는 문화체험과 교육시설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요. 호텔에 도착한 마르타는 피로했지만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를 매혹했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생각하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세계 역사교사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30개국에서 온 교사들이 모여 각자의 교육 방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마르타는 자신의 한국 문화 수업 경험을 발표하며 어떻게 문화적 공감을 통해 역사 교육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음식을 맛보고 음악을 듣고 예술을 체험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민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타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의 교사들이 그녀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역사 교사는 자신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일본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포럼 이후 마르타의 한국 일정은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국립중앙박물관 등 역사적 명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고 한국 학교를 방문해 현지 교사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경험들을 어떻게 자신의 수업에 접목할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순간은 종묘 제례악 공연을 관람했을 때였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 전통 음악을 들으며 마르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음악은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네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에요. 마르타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종묘 제례악은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어요. 이런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외세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지켜왔죠. 역사의 아픔을 겪은 나라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키는 방식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방문 중반 마르타는 소피아 할머니의 비취 목걸이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찾았습니다. 소연의 도움으로 그녀는 한국 전통 보석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194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비취는 상당히 귀한 품질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이 문양은 전통적인 가문이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마르타는 이 목걸이가 소피아의 가족과 연결된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 소피아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르타는 한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마르타의 이야기를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인터뷰에서 마르타는 자신의 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학교에서 한국 문화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들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요.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폴란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된 한국입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제작진은 마르타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장식품이었습니다. 이 매듭은 길상 매듭이라고 해요. 행운과 안녕을 상징합니다. 선생님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으니 이 매듭처럼 더 많은 인연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마르타는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10일간의 한국 방문은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경험이었고 이제 그녀는 이 경험을 안고 폴란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기 전 마르타는 소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 씨. 이번 방문은 제게 너무나 특별했어요. 저희도 마르타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고 마르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영원히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마르타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방문은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여러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피아 할머니에게 비치 목걸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걸이는 상당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문양은 특정 가문이 상징일 가능성이 높대요.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것이 제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네요. 마르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이제는 특별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로코프스카 중학교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의 국제문화 이해 프로젝트는 이제 공식 교과 과정의 일부가 되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다루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과 폴란드의 특별한 연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문화는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다라는 문구가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마르타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안한 것으로 학교의 새로운 교육 철학을 상징했습니다. 첫 수업날 마르타는 새로운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전보다 더 넓은 공간에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와 문화유산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주방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학기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마르타의 인사에 학생들이 반갑게 응답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전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마르타의 수업이 학교 내에서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탐험할 예정입니다. 물론 한국 문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르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한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까지.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마르타가 한국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했을 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복궁을 배경으로 인터뷰하는 마르타의 모습, 종묘제례하게 감탄하는 표정,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서 마르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며 교실의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마르타의 수업을 통해 조금씩 두 번째 뿌리를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업 후 아넬리아가 마르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로요. 그리고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마르타는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아넬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 폴란드 남부에 건설 중인 김치 공장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주말마다 그곳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김치와 폴란드의 전통 발효 음식인 오고르키절인 오이를 비교하는 수업을 기획했고, 이는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10월 말 공장의 일부 시설이 완공되면서 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타는 소피아 할머니를 첫 번째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고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0대의 노인이 한국전쟁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교과서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 교육이 되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성장했지만 항상 제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마르타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제가 찾던 그 무언가가 바로 제 뿌리, 제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프로그램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화가 국경을 넘어 세대를 잇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마르타와 소피아의 특별한 인연이 감동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마르타는 소피아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폴란드로 피난 온 고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 책으로 출판할 계획이었고 이 작업은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복원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사라져버릴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해요. 한편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마르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주축이었지만 점차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한국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방과 후 한국어 교실을 개설했고 매주 15명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 봄 마르타의 교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두 나라의 봄이라는 주제로 폴란드와 한국의 봄 전통을 비교하고 체험하는 축제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화전놀이와 폴란드의 마르자나 봄맞이 인형 의식을 재현했고 양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도 초대되었고 소피아를 비롯한 여러 노인들이 참여해 세대를 넘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르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마르타는 작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은 언어보다 먼저 전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과 나이를 가졌지만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노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마르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교실 안에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며 마지막 자막이 흐릅니다. 문화는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은 언어보다 먼저 전해진다. 그리고 그 아래로 작게 덧붙여집니다. 한국과 폴란드,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운 두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폴란드 아이들의 웃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마지막 장면을 장식합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은 문화교류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고 마르타의 작은 도전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인간적인 여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